자, 우리 동의에 대해서 독서감상문 쓴 거 발표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본 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독서감상문이란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은 자신의 이야기들을 쓰는 것들이 독서감상문인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사람의 어떤 시각이 잘 드러나 있나,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 또 이게 독서감상문 글이다 보니까 글로써 잘 갖춰져 있나, 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평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연우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우 글에 대해서 아인이부터 아인이, 희은이, 수연이, 시연이, 재연이 뭐 이런 순으로 우리가 또 이따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우 발표하겠습니다. 읽어요. 음, 동의. 난 처음에 동의가 부터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난 후 동의의 진정한 뜻을 알았다. 허락을 받고 행동하는 것이 동의라고 알았다. 이 책에서 인물 중 아이 방에 들어가려면 노크를 해야 들어갈 수 있다. 현실로 따지면 노크가 허락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노크를 하고 난 후 들어가면 된다. 나는 그냥 들어가는데 이 아이는 똑똑한 것 같다. 이렇게 썼습니다. 잠깐만. 자, 우리 아까 누구부터 쌤이 저기 한다고 그랬지? 평가한다고 그랬지? 아인이부터 얘기해 음, 보겠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평가해요? 선생님 좀 아까 얘기했잖아. 그냥 이 아, 글을 읽고 네가 칭찬할 점 칭찬해주고 이런 점은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도 되고 이런 점은 고쳐야 되겠다라는 음, 점도 얘기도 되고 아이니 음, 나는 노크가, 방에 들어갈 때 노크가 그냥, 어, 기, 어, 그냥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어, 안 해서 좀 신기하다 해야 되나? 자, 이 글을 읽은 아이니의 소감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 글에 대해서 평가하자고 평가 아이니 이 글이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점이 아쉬운지 어떤 점을 고쳤으면 좋겠는지 자 대금이부터 하겠습니다. 대금이 대금아 자 서연이 하겠습니다. 저요? 서연이 차서연 네. 음, 음, 음. 송희연 이렇게 아니 이 글이 어떤지 얘기하는 게 그렇게들 다들 힘든가? 수연이 한수연. 어, 현실로 따져서 노크가 허락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던 게, 현실로 비유해서 말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음, 어, 되게, 좋은 글이긴 한데, 음, 조금 짧아서, 음, 조금 더 내용을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지금 수연이처럼 저렇게 평가하면 된다는 거야. 자기가 본 대로. 이건 이제 수연이가 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연우가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우가 다른 생각 가질 수도 있고. 시연이 나는 이 글이 마지막에 나는 그냥 들어가는데 이 아이는 똑똑한 것 같아. 이것과 아니, 방에 들어가려면 노크를 해야 할 수 있다. 현실로 따지면 노크가 허락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부분을 현실과 비교해서 말한 점이 좋은 것 같고, 글이 조금 짧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 태연이 어, 이 책을 읽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워서 좋았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위에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미소가 나오는 부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아. 생각과 느낌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연우 친구들 의견 잘 들었어? 네. 자, 연우가 독서감상문을 썼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연우의 독서감상문의 특징을 보면 처음에, 즉, 이 책을 읽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난 후라고 해서 비포와 애프터, 읽기 전과 읽은 후의 변화에 대해서 쓰는 거. 이게 독서감상문을 쓰는 방법들 중에 한 가지야. 그런 방법을 활용했어. 그다음에 두 번째, 허락을 받고 행동하는 것이 동의라고 뭐 했다? 알았다. 이렇게 자기가 뭐 하게 된 점? 알게 된 알게 점을 된 썼어.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인물 중 아이 방에 들어가면 노크를 해야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책 이야기야, 책 이야기. 독서감상문이니까 이렇게 책 이야기를 쓰는 것들도 가능하고 당연히 있어야 되고. 현실로 따지면 노크가 허락을 받는 것이 생각하면 된다 해서 현실로 따지면이라고 해서 이 책의 이야기를 뭘로 우리 현실로 적용시켜 본 거. 이런 게 독서감상문이야. 그 다음에 나는 그냥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누구의 경험? 자신의 자기 경험,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킨 거야. 이 아이는 똑똑한 것 같다라고 해서 자신의 뭐? 생각. 생각, 지금 선생님이 빨간 글씨로 쓴 이 부분, 빨간 글씨로 표시한 이 부분들이 바로 이 책을 본 연우의 이야기, 연우의 생각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연우가 독서감상문을 쓰는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독서감상문 맞지? 책의 이야기를 자신이 어떻게 읽었나를 쓰는 것들. 이게 독서감상문 맞아. 다만 이제 다른 친구들이 얘기했듯이 이 독서감상문을 쓰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선생님 대략 보니까 온고지 한 장 반 정도, 한두 장 정도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4학년이면 온고지 4장, 5학년이면 온고지 5장, 6학년이면 온고지 6장 쓰는 게 기본이야, 기본. 그다음에 여러분이 무슨 뭐 독서감상문 대회 같은 거 나가고 그러면 초등학생이 한 온고지 10장 정도를 써야 돼.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충분히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또 그냥 알았다. 뭐 똑똑한 것 같다. 이건 사실은 연우의 생각이긴 한데 깊이 있는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생각, 단순한 느낌에서 벗어나서 좀 더 이게 깊이 있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또 함께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우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연이 수연이 글을 우리가 두 번째로 보고 조금 아까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네. 수연아 알아? 기분 근데 나빠서 그건 미국이잖아요. 누가 그 빨간색으로 글씨 쓴. 빨간색으로 글씨 쓰면 안 되는 게 미국식이라고? 원래는 미국식인데 그거를 한국으로 그걸 그래? 해서. 그래? 정말? 네, 그럴걸요? 정말? 선생님은 미국에서는 별로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자, 우리 미국에 있는 태연이 미국 애들도 빨간색으로 이름 쓰는 거 싫어해? 잘 몰라? 어, 어, 잘 모르겠어. 한번 빨간색으로 이름 써갖고 한번 이렇게 한번 다들 이렇게 보여줘봐. 애들 반응이 어떤가. 그리고 다음 주에 알려줘. 네. 그리고 네 목숨을 빼앗길 것 같으면 하지 마. 네. 너무 위험하긴 하지 말고. 자, 우리 태연이가 지금 미국에 있어서 태연이한테 물어본 겁니다. 자, 우리 수연이가 발표하고 시연이, 태연이 순으로 시연이, 태연이, 아인이 뭐 이런 순으로 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수연이가 발표할 때 다른 친구들 잘 보면서 이런 점은 잘 썼구나. 이런 점은 좀 이렇게 아쉽구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연이 발표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각자의 경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같이 가까운 사이더라도 이 경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너와 나를 지키는 힘 동의라는 책에서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며 이 기본적이지만 지키기 어려운 동의라는 예의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동의란 상대방이 자신에게 하는 행동을 허락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친하고 가까운 사이에서는 이 과정을 건너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는 상대방과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책에 나온 예시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남의 방 안에 들어갈 때 노크를 하지 않고 들어가면 상대방은 자신의 사생활을 들킨 것 같아 매우 불쾌할 것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우리가 노크를 하듯이 방에 들어갈 때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이 중요한 동의라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지킨다면 학교 폭력, 성폭력, 사이버 폭력 등 여러 문제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배워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시연이, 오시연. 일단 글이 좋고 내용이 풍족해서 너무 좋았고요. 그냥 제 생각이지만 완벽했습니다. 태연이. 어, 그, 선생님, 응? 어, 응, 지금 응, 말해, 태연아. 어, 그, 글이 안 뭐, 보여? 어, 제 그거에 두 어, 번째를 읽는 거예요? 뭐라고, 태연아? 지금 그, 수연이가, 한수연이 독서감상문 쓴 거를, 어, 읽었고, 태연이가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고. 아, 그, 응, 준비 안 그, 됐으면 아이니부터. 아이니. 음, 글이랑 예시를 든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연우. 여기 동의 관련된 예의를 지키는 걸 집중적으로 써서 좋은 것 같아요. 대금이. 일단 전반적으로 너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아가지고 좋고요. 그리고 예시를 잘 떠밀고 제일 적절히 돼가지고 좋았어요. 서연이. 차서연. 네. 여기서 이 기본적이지만 지키기 어려운 동의라는 예의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를 잘 든 것 같아요. 휴윤이. 책 안에 있는 그 예를 가지고 설명한 게 알아듣기 쉬웠어요. 상아. 저도 책 내용을 잘 모르는데, 조금 알 수 있을 정도로 잘 쓴 것 같아요. 자, 지금 상아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상아가 지금 우리가 첫 수업 들어오는 거라서 이 책을 못 본 상태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지금 지난주 이 책을 본 상태고. 근데 이제 상아가 봤을 때 이 책을 안 읽었지만 우리 수연이 글을 통해서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왔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썼다라는 얘기.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독서 감상문을 쓸 때 여러분의 독서 감상문을 이미 책을 읽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아직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어. 그럴 때 이미 책을 읽은 사람들이 봤을 때 책 이야기만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 왜? 이미 책을 봤는데 또 그걸 볼 필요가 없겠지. 그럴 때 그게 좋은 의미가 있으려면 그 책을 읽은 수연이만의 시각, 연우만의 시각, 그런 시각이 담겨 있다. 이 친구는 나와 똑같은 책을 봤는데도 요런 걸 더 중점으로 봤구나. 이런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그럴 때 책을 읽은 사람들에게도 그 독서 감상문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상아처럼 이 책을 아직 못 읽은 사람이 그 독서 감상문을 봤을 때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 그런 점에서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책에 적절하게 그 책의 이야기를 가져다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또 책의 이야기가 빠져버리면 그건 독서 감상문이 아니라 생활문,
수필이 돼버려. 그러니까 독서 감상문이라는 것은 특별히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은 여러분의 감상과 느낌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책의 이야기가 책의 이야기만 들어가서는 안 되고 책의 이야기가 적절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수연이가 그런 점에 있어서 잘 쓰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연이 좀 이상한 사람이야. 얘는 왜? 선생님이 처음 독서감상문 쏘라고 했는데 독서감상문을 참 안정적으로 잘 쏘아서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잘 쓴 거지, 수연이가.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보면서 요렇게 쓰는 글이 좋은 글이구나 하는데 특별히 수연이가 보니까 요거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네 문단 이렇게 문단 구별을 잘 해놨어. 그래서 글쓰기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문단 구별을 해줘야 우리가 읽는 사람들이 글을 더 쉽게 읽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한수연이 문단 구별을 잘한 것도 좋은 점입니다. 그 다음에 수연이 글을 보면 근데 사실은 수연이 글 이 부분들이 이 책에 나온 예시를 들어보겠다 해서 요거가 책에 나온 예시인데 사실은 이것만 책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요 이야기도 또 이 책에다 이야기도 사실은 다 뭐야?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수연이가 지금 잘한 건 책에 나와 있는 거를 누구 말로 바꿔 쓴 거? 자신. 수연이 말로 바꿔 쓴 건 수연이가 참 잘했어. 근데 요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 책을 이미 읽은 사람한테는 사실 새로운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더 좋은 독서 감상문, 이것도 좋은 독서 감상문이긴 하지만 더 좋은 독서 감상문이 되려면 이거에 누구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된다? 수연이의 이야기가 들어야 된다.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에는 지금 누구의 이야기는 없어? 수연이의 이야기는 별로 없더라라는 얘기. 그런 점에서 이제 수연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에게는 모두 각자의 경계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 경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동의가 필요합니다라고 돼 있는데 아주 멋있는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책에 뭐에 나와 있던 이야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좋은 내용을 자기가 잘 수연이 말로 잘 짜임 있게 잘 이렇게 쓴 거야. 그건 그것도 좋은 점이고 사실 그것도 대단한 실력이야.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근데 수연이의 시각이 담겨 있는 수연이의 경험이 담겨 있는 수연 그런 글들을 쓸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거야. 그 예를 들면 수연이가 살면서 혹시 너가 경계를 침범당했다고 느꼈던 적이 있어? 그것 때문에 당황스럽거나 뭐 기분 나쁘거나 그런 적이 있어? 수연아? 어? 그런 점은 많이 그런 적 없어요. 없어. 그렇지. 근데 독서교수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하고 수연이하고 만난 지 지금 두 번밖에 안 됐는데 막 갑자기 애들도 많이 있는 데서 막 얘기를 해서 선생님이 날 당혹스럽게 만들어.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뭐야? 수연이를 당혹스럽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란 얘기야. 그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뭐 하는 거야? 쓰는 거야. 그것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인터넷상에서 이게 겨우 두 번밖에 안 만났는데 다 모르는 친구들이 다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여기에 뭐 내 얘기가 없다는 둥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나는 갑자기 막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화를 낼 수도 없고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어떻게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얘기를 쭉 쓰는 그러면서 동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막 그랬다. 그런 이야기를 바로 누구의 이야기라는 거야? 자기 자신의 이야기라는 거야. 그런 이야기가 들어갈 때 조금 더 이제 생동감 있는 어떤 그런 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연이가 전반적으로 글들을 잘 써서 앞으로도 이제 독서 감상문 중에 글인데 꼭 글을 수연이가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차서연 네. 차서연이 여기 있습니다. 자, 서연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잠깐 미안해. 휘은이 네? 상하 수연이 순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서연이 저는 이 책을 수업으로 인해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동의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재미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이 맞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조금 많이 실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읽었습니다. 금요일 8시가 찾아왔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 가지 동의를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소한 일에도 동의를 구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귀는 사이에도 동의는 필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보면 저는 별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면 동의를 구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말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동의를 알아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너와 나를 지키는 힘 동의라는 책보다 더 많은 책을 읽고 싶습니다. 네. 송희은. 음, 그, 앞으로 저는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뭔가 앞으로 내가 하겠다는 걸 다짐한 모습이 좋았어요. 상아. 저는 너무 자기 다짐만 쓰지 않고 책의 내용도 조금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연이. 되게 잘 쓰긴 했는데, 그 책 내용이 좀만 더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연이. 일단 자신의 생활에서 현실 얘기가 들어간 것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 그리고 수연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수연이 오빠의 얘기처럼 책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재현이. 저도 좀 더 뭔가 책의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니.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읽었는지 써서 좋았고, 저도 그 책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연우. 책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배금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는데 책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고 그리고 계속 다로 끝나가지고 뭐가 삐걱대는 느낌이에요. 네. 자, 서연이 친구들 얘기 잘 들었어? 네. 그렇지. 자, 그래서 서연이가 좀 독서 감상문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수연이 글을 보면서 선생님이 문단 구별이 잘 돼 있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지금 이게 선생님이 이걸 카톡으로 받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원래 문단 구별이 돼 있었는데 안 된 건지 그건 선생님 정확히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아까 수연이처럼 이렇게 문단을 구별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서연아. 자, 그 다음에 서연이처럼 독서 감상문을 쓰는 게 학교에서 흔히 쓰는 방식이에요. 즉, 요런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을 읽게 된 동기, 책에 대한 첫 인상, 요런 걸 쓴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에서 동의에 관한 책 이야기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바깥 이야기야, 바깥 이야기. 그 바깥에, 그 안에, 진짜 그 안에 들어오기 전의 이야기를 열심히 쓴 거야. 이걸 쓰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걸 써도 돼. 그리고 이걸 쓰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많아.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거를 굳이 뭐 해도 된다? 안 써도 상관이 없다. 우리한테 더 필요한 건 이 동의라는 책 이 자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 이야기는 굳이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써도 되지만 뭐 해도 된다? 빼도 된다. 요거 없어도 독서감상문 쓰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의라는 책을 어떻게 읽게 되었나 그런 과정들을 쭉 보여줬는데 그거를 보여줄 필요도 있고 근데 굳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돼. 근데 사장님이 음식을 나오기 전에 제가 이 음식을 처음에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 말이죠 하면서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해준 음식을 뭐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재료는 어디서 구해왔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손목이 좀 아파가지고요 뭐 칼질을 하려고 그러는데 칼이 좀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려주면 물론 음식 나오기 전에 그 음식에 관한 스토리를 들어서 좋을 수도 있지
근데 또 한편에서는 또 뭐 하길 바라? 그냥 음식만 주세요. 빨리 그냥 음식만 주세요.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야. 왜? 나는 지금 음식 먹으러 갔기 때문에. 서연아, 무슨 말 이해가?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다, 이거는 뭐 서연이한테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게 된 동기, 책에 대한 첫 느낌, 이런 거를 독서감상문을 쓸 때 꼭 써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굳이 뭐 해도 된다? 네. 안 써도 된다. 빼도 된다. 정말 특별하거나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때, 그때는 쓰는 게 좋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된다? 쓰지 않아도 된다. 어, 서연이가 금요일에 8시에 이 독서교실 공부를 했는지 뭐 했는지 이거 이 다른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아? 궁금하지 않아. 별로 궁금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얘기는 그래서 빼도 상관이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서연이가 쓴 게 요거.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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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서연이가 주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내용을 중심으로 썼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된 내용을 중심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기 안 것들. 그 다음에 구할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자신의 뭘 썼어? 결심이라는 부분을 썼고, 그 다음에 저는 방에 들어갑니다 해서 자기의 삶과 비교해서 썼습니다. 그 아주 친절하게 말합니다 해서 여기 부분이 자기의 생활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쓴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쓴 거 좋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수연이한테 자기 이야기가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바로 서연이가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좋아. 자, 근데 아쉬운 점은 요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거를 그 설명하고 있어 지금 서연이가. 근데 요걸 설명하지 않고 뭐해?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야.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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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지우개가 필요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오빠 방으로 후닥닥 달려갔다. 어? 근데 오빠가 깜짝 놀라면서, 야, 뭐야? 아, 뭐긴 뭐야. 나 지우개 갖고 왔어. 그래서 오빠는, 저게, 야, 노크 좀 해. 넌 노크도 몰라. 아, 무슨 노크야? 하고 나는 뛰쳐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상황을 뭐 하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아니면 뭐 오빠 방에 뛰어들어갔다. 오빠가 아 하고 놀랐다. 나는 왜 그때 알고 봤더니 오빠가 팬티만 입고 있었다. 어? 야, 넌 옷 갈아입는데 왜 들어와? 아, 어때? 뭐 이러면서 그런 상황을 뭐 하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그런 난처한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하구나. 근데 이제 뭐 무엇을 원하면 그런데 뭐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 오빠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래야 오빠가 빵을 갖고 있는 걸 나눠준다. 그럴 때 나는 오빠 옆에 가서 아주 공손하게 말합니다. 오라버니 혹시 빵 저한테 조금만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나의 이 친절한 모습에 오빠는 웩 하면서 야, 평소대로 해. 오라버니 제가 언제나 친절했잖아요. 그럼 오빠는 알았다 알았다 하면서 빵을 나눠준다. 뭐 이렇게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을 뭐 해야? 보여줘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네.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 건 좋은데 그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쓰면 더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책보다 더 많은 책을 읽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결심을 이렇게 끝에 가서 쓰는 것들 좋았습니다. 평가하거나 결심을 쓰는 걸 쓸 수 있는데 요것도 물론 서연이가 진짜 이런 결심했을 수 있어. 근데 요런 이야기는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에도 늘 쓸 수 있는 말이잖아. 그 늘 쓸 수 있는 말은 뭐 해도 된다?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구름을 보면서 양떼 같은 구름 또는 솜사탕 같은 구름이라는 표현 혹시 들어봤어? 네. 네. 그 표현을 처음 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 구름을 보면서 양떼 같은 구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진짜 보니까 양떼 같대. 진짜 보니까 솜사탕 같대. 그래서 그걸 처음 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은 그 표현을 너무나 많이 써, 사람들이. 그러면 그 표현은 더 이상은 뭐한 표현이 아니다? 신선한 표현이 아니야. 좋은 표현이 아니야. 그래서 너무나 뻔한 얘기라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 여기저기 다 갖다 쓸 수 있는 거. 즉, 서연이가, 우리 지금 송이은하고 친구야. 절친이야. 그런데 서연이가
상아한테도 껌 주고 수연이한테도 껌 주고 대금이한테도 껌 주고 연우한테도 껌 주고 희은이한테 껌 주면 희은이가 별로 안 고마워해. 왜? 왜? 희은아 왜 별로 안 고마워해? 다른 사람도 줬으니까. 나만 특별하게 친구로 생각하고 절친이고 더 좋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남들 다 주는 거 가지고 똑같이 주면은 별로 감동스럽지 않다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근데 얘기인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었으면요. 그렇지. 다른 사람한테는 무슨, 뭐 게딱지 맛, 코 맛, 뭐 이런 거 주는데, 휘은이한테만 특별하게, 달콤한 초콜릿 맛 준다. 이러면 역시, 뭐 이러겠지. 근데 이 연우는 코딱지 맛줘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딱지 맛이다 하고 좋아할까, 연우야?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이 희은이 글이 위에 있나? 희은이 글 여기 있다. 자, 희은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논술 수업을 통해 처음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밌을 것 같았는데 읽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종류의 책은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저도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미소가 가족들한테 자기 방에 들어올 때 노크를 해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노크를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집이랑은 분위기가 달라서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노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서로의 생활도 존중하지만 같이 함께하는 공간이기에 노크하는 것보다 나 들어갈게라고 말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또 독서 논술 수업 때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책을 읽은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 잃어버린 단위의 크기를 구하라 책이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책을 읽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시연이부터. 일단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한 점이 좋았고요. 또 바라는 점, 그리고 책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바꿔 쓴 점, 그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태연이.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을 넣은 게, 어, 어, 좀, 좋았던 부분이고, 어, 너무 짧게도 안 해서 좋았던 것 같아. 아이니. 저는 노크를 할 때와 안 할 때를 책과 자기의 집으로 실제로 비교한 것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연우. 나의 집이랑 분위기가 다르다고 비교를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대금이. 저는 일단 먼저 현재를 적절한 게 좋았고요. 또 책 내용 속도에 들어있어요. 단점이 근데 책 내용만큼이는 뭔가 독서술 관련된 얘기가 더 많아가지고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서연이. 저는 인상 깊었던 부분을 쓴 것이 좋았어요. 상아. 저는 책의 내용과 자신의 경험을 연관해서 쓴 것이 좋았고, 맨 밑에 자신 느낌을 쓸 때 책의 내용과 또 그것도 연관지어서 쓰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수연이. 저도 상아랑 말했던 거랑 비슷하게 생활이랑 책이랑 연관지어서 말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희은이도 보니까 우리 서연이하고 절친이어서 그런지 처음 시작이 뭐해? 똑같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써도 되지만 안 써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자기의 희은이의 의견, 동의구한 의견이었어. 그 다음에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그래서 독서 감상문을 쓰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소개하고 그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는 건데 특별히 휴은이가 잘 쓴 부분이 바로 책 이야기와 자신의
집 이야기를 뭐하여 쓴 거? 비교해서. 연계. 이게 바로 휘은이의 독서 감상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그런 점들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독서 감상문에 있어서 그 책에 대한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 어떤 그런 방식이라는 거지. 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살려서 여러분들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갸우뚱한 건 뭐냐면 노크를 하지 않는 이유는 같이 함께하는 공간이기에 노크하는 것보다 나 들어갈게라고 말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노크하는 거하고 나 들어갈게라고 말하는 거하고 다르지. 하지만 같아. 뭐가 같아? 권리를 구하는 거. 권리를 구하는 거, 동의를 구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단지 노크하지 않는 거라는 부분들이라는 그 겉모습만 본 건데 결국은 나 방에 들어갈게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노크의 또 다른 형태. 그러니까는 뭐 이런 거지. 서연이가 그 휘은이한테 그 발렌타인데이에 그 네모난 초콜릿을 준 거야. 그랬더니 희은이가 미쳤어. 그러면서 왜 화가 났어? 그랬더니 넌 하트 모양 초콜릿 안 주고 왜 네모난 초콜릿을 줬어? 싫어! 이런 거야. 물론 이제 하트 모양 초콜릿 주면 더 좋긴 하겠지. 근데 네모난 초콜릿도 뭐라는 거야? 초콜릿. 초콜릿이라는 거야. 그런데 초콜릿 안 줬어. 대신 무슨 반지를 줬어. 반지. 우정 반지를 줬어. 그러면 너 왜 초콜릿 안 주고 이런 걸 줘? 물론 초콜릿 안 줬지. 하지만 초콜릿 대신 뭘 줬다는 거야? 우정 반지를 줌으로써 우리는 정말 절친이야라는 걸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럴 때 초콜릿은 아니지만 겉은 다르지만 그 속은 뭐 한 거야? 맞다.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휴윤이가 요 책이라는 부분들에서 달랐다라고 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차라리 진짜 나 들어갈게라고 말하고 너 맨날 들어가? 휴윤아? 너네 집은? 네. 아니, 그렇구나. 그날은 안 그러긴 하는데. 지난번에는 그런 걸 엄마 아빠 방에 들어가는데 그런 걸 왜요? 그냥 막 들어가요 우리는. 왜 우리는 친하니까요 막 그랬잖아. 지난 수업할 때는. 그 선생님이 오히려 놓고 하는 건 너무 딱딱하다. 그리고 번거롭다. 귀찮다. 가족끼리 뭘 그런 걸 하냐. 그런 걸 왜 그런 예의를 차리느냐. 가족끼리는 편하게 비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난 더 좋다고 생각한다. 괜히 노크 같은 거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책과 때로는 뭐하게? 다른 생각을 여러분이 펼칠 수도 있다는 거야. 왜? 책은 무조건 옳은 게 아니야. 책은 단지 그 사람의 뭐야? 주장이야. 의견. 그 책을 쓴 사람의 의견이야. 그 의견을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누가 결정해? 나 자신.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야. 지금 사실 선생님이 말하는 것도 선생님의 뭐야? 의견. 의견이고 주장이야. 그 선생님의 의견과 주장을 여러분이 들어보고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는 거고 선생님이 무슨 저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해? 라고 하면 뭐야?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야, 너네 지금 화면 꺼져 있어 그러는데 시연이 머리에 뿔이 엄청 큰 뿔이 2개나 달려 있어. 라고 그 뿔이 얼마나 길고 강한지 거의 한 5m 정도 되고 그 뿔로 막 콱 찌르면 사람들 다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시연이가 자기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지금 화면 안 켜는 거야. 라고 말하면 상하이 어떻게 생각해? 틀렸다. 아니라. 무슨 선생님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 지금 막 오션이 지금 막 부글부글 거리고 있을 거야. 내가 진짜 이 카메라를 켜갖고 나의 이 아름다운 미모를 내가 지금 이렇게 보여줄까 말까 지금. 그치 시연아 고민되지? 아니요. 고민 안 돼? 시연이 예뻐요. 그래 시연이 예뻐. 막 예뻐. 엄청나게 크게 달려갖고 되게 이쁘게 생겼잖아. 아유나 그치? 뿔 없어요. 근데 머리에 뿔 달린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세상에. 염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말은 우리가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대금이가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맞겠지 하고 일단 수업 끝나고 엄마 글쎄 우리 같이 공부하는 애들 중에 걔는 5m짜리 뿔이 2개가 달린 애가 있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책은 그 사람의 주장이고 의견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고 무조건 그 사람 말을 믿지 말라는 거야? 아니요. 아니야. 들어봐서 여러분이 결정하라는 거야. 선생님 말도 마찬가지고 그 책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이 아인인데, 우리 아인이 글이, 어, 아인이가 보내줬는데,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하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인이가 글을 쓴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쌤한테 보내줘가지고, 쌤이 그걸 다운을 받아서, 자, 우선 한 장을 위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모르겠다. 자, 보여? 보여? 네. 아인이 발표하겠습니다. 나머지 한장 좀 총- 이따 할게. 동의는 어떤 의견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이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 자신이 동의를 한다고 할 때 동의 표현은 고개 끄덕이기, 문서에 서명하기, 손으로 오케이 표시하기 등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 이렇게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은 동의를 한 것이 아니다. 친한 친구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포옹이나 손을 잡아선 안 된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지금 하는 행동을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동의를 받고 해야 한다. 잠깐만. 네, 하나 더 있어. 잠깐만 기다려. 어느 게 두 번째 걸까? 맞다. 계속 읽겠습니다. 내 의견을 거절했다고 나를 거절한 것은 아니다. 상대는 내 요구를 거절했을 뿐이지 나를 거절한 것은 아니다. 나도 하기 싫은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중 내 마음에 제일 와닿았던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분명히 못하는 성격이다. 내가 화날 때도 따지고 싶을 때도 못 말한다. 그래서 엄마와 얘기를 해보니 엄마도 이 책과 똑같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분명하게 말해. 안 그러면 무시받아서 너만 속이 상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도 노력 중인데 잘 안 된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더욱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책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는 걸. 수고했습니다. 자, 연우부터. 연우 대금이 순으로 하겠습니다. 연우. 음, 10%와 9%로 표현한 게 잘한 것 같아요. 대금이. 저도 그거 연습처럼 10%, 90%, 9% 정도, 10%, 9% 정도 잘한 것 같고요, 표시를. 그리고 자신의 현실과 책을 잘 보고, 현실이랑 책 내용을 잘 섞어 잘한 것 같고, 또 괜히 사생활 잘 얘기해가지고 뭐가 잘한 것 같아요. 서연이. 차서연. 음, 저는 여기서 이 책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상아. 책의 내용도 조금만 더 들어가면 좋겠어요. 수연이. 한수연. 이게
자신의 경험이랑 책이 적절하게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이 반복되는 글이 살짝씩 있어가지고, 하지만 좋은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이은, 의견이 많고 엄마가 말해준 것도 넣어준 것도 좋았고 자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해준 게 좋았어요. 오시연, 현실에서의 이야기를 넣은 것과 책의 이야기를 적절하게 넣은 것에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다라고 말한 것이 좋았습니다. 김태현, 어, 그, 여기에서 좀, 어, 그, 몇 가지의, 단어들을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 하는 게 좀 좋았어요. 네. 자, 지금 보면 지금 두 장이야, 두 장. 그래서 앞에 한 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한 장이 있는 건데, 요 앞에 첫 번째 장은 다 뭐야? 주장. 다 책 이야기야, 다 책 이야기. 주장이 아니라. 상하, 이게 다 책 내용이야. 그 선생님이 처음에 이것만 보고서는 아이니가 독서 감상문을 쓴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발췌했다 그래, 발췌. 책에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뽑아내는 걸 발췌했다고 그러는데 발췌를 열심히 했나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 책에서 이런 부분들, 책에서 이게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뽑아낸 건데 요거는 아까 누구 방식? 수연이 방식과 비슷한 거야. 다만 수연이는 자기 언어로 좀 많이 바꿨어, 이거를. 근데 아인이는 자기 언어로 좀 바꾸기보다는 그냥 그 책에 있는 거를 거의 그대로 따온 어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발췌했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쨌든 아까 수현이처럼 자기 말로 좀 더 이렇게 바꿔 쓰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뒷부분 뒷장에 들어간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 첫 번째 문단까지가 책 이야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이 책을 통해 많은 걸 배웠다 해서 이 앞에 쓴 게 대부분 이제 자기가 배운 내용들을 아마 쓴 거야. 그래서 이제 요 책 이야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써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쓰는 건데 이런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 감정을 명확히 상대방에 알려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서 이제 이 자기의 삶에 이 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솔직하게 쓴 점들.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어떤 그 한 말 그 자체를 이렇게 큰 따옴표로 인용해 쓴 부분들, 자신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써준 것들, 그 자기의 이야기를 쓴 것들이 좋은 부분이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독서 감상문입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화날 때도 따지고 싶을 때도 말 못한다, 못 말한다, 말 못한다고 돼 있는데 요 화날 때, 따지고 싶을 때, 요 이야기를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실제로 너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하고 싶은 말을 뭐 했을 때? 말하지 못했을 때. 그 아이니가 뭐 독서교실 수업 중이었다. 상아라는 친구가 책 내용을 좀 충분히 써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난 그 말을 하는 순간 어, 따지고 싶었다. 왜냐하면 난 앞부분에서 책 내용을 충분히 얘기했다. 그런데 상아는 내가 한 거를 무시하고 나보고 책 내용을 더 쓰다니 정말 속상하다. 다른 친구들은 책 내용도 별로 안 썼는데 내가 제일 많이 썼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하지만 응? 내가 하고 싶은 그 말은 내 입 바깥에 나가지 못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상아가 너무 마음 상처 입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싫어서 말을 못한다. 난 오늘도 내 속이 그냥 부글부글 끓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을 뭐 하라는 거야? 보여주라는 거야. 아이는. 이해가? 네. 선생님이 지금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거짓말을 막 지어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이니가 또 얼마나 막 속상해. 선생님이 상아가 내가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상아가 그럼 나를 그런 애로 생각하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선생님이 막 그런 이상한 얘기를 막 했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 화났다. 근데 선생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못 한다. 왜? 나는 예의 바른 애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그 상황을 뭐 하라는 거야? 직접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더 생생하게 더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아이처럼 자기가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점, 교훈 이런 것들도 독서 감상문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연이 글 보겠습니다. 우리 태연아,
근데 방학이 아니면 요즘 학교 가? 요즘도 학교 가요. 아, 그래. 너 그러면 잠깐만 우리 태연이 글부터 먼저 볼까? 태연아 글을 어떻게 했다 보내줬어? 지금 쌤한테? 네. 어디로? 카톡. 카톡으로. 잠깐만. 그래. 그리고 어, 그 시연아, 대금아, 우리 태연이가 미국에 있어서 네. 지금 거기 아침이어갖고 좀 이따 학교 학교 가야 가야 되거든. 돼. 그래가지고 태연이 어, 거부터 먼저 볼게. 네. 태연이 글이 세 개인데 그 중에 지금 첫 번째 것만 우선 보겠습니다. 자, 태연이 발표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웠다. 다른 사람 물건을 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다.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편안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손을 잡고 싶을 때 처음에는 그 친구가 동의를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꼭 여러 번 확인하여 괜찮은지 확인해야 한다. 그 친구의 반응이 명확한지 않다면 그 답을 아니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 가족이거나 친한 친구라 해도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난 또 어린이들이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투표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이들이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불공평한 생각인 것 같다. 어, 사람들은 아이들이 어려서 부모님의 의견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또 실제로 어떤 어린이들은 나라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3세 이상의 어린 아이들이 투표할 수 있을 것이면 좋을 것 같아. 13세는 10대가 되는 나이면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는 시점이다. 난 10대들이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나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선배 독서교실에서 읽은 대화가 필요해라는 책이 생각났다. 둘 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식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개인적 경험도 생각났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어떤 게임을 할지 몰라서 친구들이 몇 가지 제안을 했고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책의 주인공 미수가 자신의 아이디어가 선택되지 않아서 실망했을 때처럼 나도 정확히 원하는 게임은 아니었지만 결국 재밌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동의를 구하고 사생활을 존중하면 좋겠다. 나도 이것을 실천할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자, 수고했습니다. 우리 아이리부터. 음, 해요? 아이니. 저는, 대화가 필요해라는 책을, 어, 읽을 그 그 책과 음, 이 책의 공통점을 찾아낸 게, 좋다고 생각하고, 음, 글 전체적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연우. 음, 어, 어른이 아이들을, 어,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어, 했는데, 불공평하다는 게 저도 잘한 것 같아요. 대금이.
일단 전반적으로 좋은데 그게 존중일식 존중 있잖아요. 음, 존중 갑자기 투표예요. 투표 이게 존중 관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투표에 나와가지고 좀 신기했어요. 차서연. 존중 저는 관련. 의견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음, 그 다음에 상아, 어, 책의 내용과 자신의 경험을 잘 연관지어서 설명한 것 같아요. 한수연, 책의 내용이랑 자신의 경험이 되게 적절하게 들어와서 좋았고 다만 막 중간에 있다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좋은 글이었어요. 송이은, 네, 그 학교에서 투표를 했다는 자신의 경험을 말해서 좋았어요. 오시연, 자신의 경험과 실생활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책의 내용을 뒷받침해서 얘기한 것이 좋았습니다. 자, 태연이가 요거 말고도 사실은 두 편의 글을 더 썼는데 그거는 안 읽어도 되지, 태연아. 다 똑같은 거예요. 그치, 그래서 지금 보면 태연이가 아주 글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태연이가 아까 선생님이 누구도 수연이가 이상하다고 그랬나? 태연이도 아주 이상하지.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글을 너무 잘 써서, 그래서 지금 태연이가 아주 글을 잘 쓰는 친구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뭔 얘기를 했냐면, 그냥 알았다, 뭐, 좋았다, 깨달았다, 이런 거는 단순한 생각이라고 했어.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되는데 바로 지금 이 태연이의 글을 보면 태연이가 얼마나 이렇게 깊이 있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 태연이의 그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서감상문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알았어요, 뭐 좋았어요, 나도 그렇게 할 거예요 라는 그런 단순한 그냥 뭘 툭 누르면 탁 생각나는 그런 차원을 더 넘어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골똘히 생각해서 그 골똘히 생각한 내용을 글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태연이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태연이 글들이 아주 좋은 점이에요. 또 하나 태연이 글의 좋은 점이 바로 아까 우리 아이도 얘기했었는데 대화가 필요해라는 책을 우리가 예전에 읽었었어.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책을 읽기 전에 많은 책을 읽었고 학교에서도 많은 걸 배웠고 TV나 뭐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봤고 그런 여러분이 그걸 배경지식이라고 그래. 그게 바깥의 사실들과 이 책을 이렇게 뭐해서 연결시켜 가지고 독서감상문을 쓰게 되면 더 풍성해진다는 얘기야. 태연이가 그런 점들도 잘 썼어. 그 다음에 요거 요 이야기는 바로 태연이가 또 자신의 뭐 경험, 자신의 경험을 갖고도 잘 썼어. 그래서 독서 감상문을 이루는 요소가 5가지야. 주제,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책 이야기,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자신의 생각,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경험, 주제와 관련된 책 바깥 이야기. 요 5가지인데 태연이가 요 5가지를 적절하게 잘 섞어가지고 지금 글을 잘 쓴 거예요. 다만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흥미롭게 잘 구성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태연이가 배워나가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구성 요소를 잘 살려가지고 태연이가 글을 잘 썼습니다. 태연이는 알아서 가 태연아 우리는 계속 할 거니까 어, 시간 네. 되면 그래서 다음 주에는 태연아 책이 그 어린 과학자를 위한 게임 이야기여가지고 게임에 관한 그런 책이야.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임도 뭐 할 수 있으면 해보기도 하고 어쨌든 그 책 갖고 다음 주 볼 거고 태연이는 시간 되면 알아서 가면 됩니다. 자, 어, 음,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그래, 잘 가. 그래. 안녕. 태연아, 우리 참 이번 한국은 설날인데 태연이도 거기서 설 지내? 어, 음, 아직 몰라? 어, 그래. 거기서도 새해 복 많이 받아. 네. 그래. 잘 가고. 다음 이게 시연이. 네. 자, 시연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동일한 단어를 살면서 많이 사용했지만 정확한 뜻을 알고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동일한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았습니다. 동일한 어떤 의견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이 일치하는 상태를 의미하죠. 예를 들어 A와 B가 있었는데 A가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래? B가 좋아라고 대답했을 경우입니다. 또한 이 책을 읽으며 중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앞에 나온 상황이 생길 경우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야, 나 돈 3천만 원만 빌려줘 라고 했을 때 무심코 돈을 빌려주면 내가 생활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너 내가 돈 빌려주면 돈 갚을 거야? 같은 확인차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친구와 함께 유령의 집에 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친구는 무섭다고 여러분을 안았습니다. 여기서 앞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친구에게 다음부터 안기거나 잡는 행동은 그 대상에게 허락을 받고 실행했으면 해 라고 말하고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엄마가 저녁밥을 만드시려고 메뉴를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1번으로 여러분이 싫어하는 음식을 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지 않자 엄마는 여러분이 싫어하는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앞 내용에 동의합니까? 저는 앞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답하지 않는 내 잘못도 있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해석하면 그게 대화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앞 내용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S회사 사장입니다. 여러분의 라이벌 기업은 A회사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투표를 해 1등을 회사를 뽑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약은 10% 할인이고 A회사는 배송 기한 4일입니다. 시민은 투표를 다수결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앞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A사와 B사의 공약을 무엇인지도 모르며 다수결로 투표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 어떠셨나요? 또한 짧은 글은 어떠셨나요? 우리 생활엔 동의가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동의의 뜻도 아셨다면 여러분은 아마 동일한 곳에 한 걸음 정도 내딛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의 감상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연우부터 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우.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너무 많으면은 좋지 않을 것 같아. 대금이. 저요? 정대금. 저도 문제 같은 걸 잘 많이 내가지고 잘한 것 같고요. 근데 좀 약간 자신이 약간 생활 방식이랑 책 내용 조금 부족한 게 같아서 좀 아쉬워요. 서연이, 차서연. 저는 퀴즈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김상아. 저는 잘 썼는데 조금 길어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좀 많이 길어서. 한수연. 이 질문을 준비해서 되게 재미있게 동의를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송희은. 문제를 약간 이 책과 관련돼서 설명해줘서 이해하기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김하인. 문제를 낸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시연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방식의 독서감상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독서감상문은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연이 같은 이런 독창적인 방법으로 독서감상문 쓰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히 시연이가 이 퀴즈를 낸 게 그냥 퀴즈를 낸 게 아니라 이 책과 관련 있는 자기가 새롭게 창작해낸 어떤 그런 퀴즈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 새로운 시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연이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 동의합니까?
한다던가 저의 독서 감상문 여기까지입니다.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앞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듯이 글을 쓴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하듯이 편지 쓰듯이 쓰는 것도 글 쓰는 방식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쓰는 게 별 문제 없다.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반면에 말하는 거하고 글 쓰는 건 뭐하다 서로 다르다. 우리가 다르다. 선생님도 여러 번 하고 말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글은 앞에 사람이 있지 않은 거잖아. 그냥 글만 그 사람이 읽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글의 형식을 어떤 써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수현이가 이제 그 두 가지를 다수주 쓰면 돼. 그래서 이건 특별히 말하듯이 쓰는 게 더 좋겠어. 그래야 더 분위기가 살아. 그러면 그런 지금 이 방식으로 쓰는 거고 아니다 그냥 이거는 글로 쓰는 게 낫겠어 하면 글로 써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저의 독서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글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는 부분.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연설을 한다던가 사람이 있을 때는 이런 걸 해야 되지만 그래서는 이렇게 끝나도 당연히 끝나는 거 알아. 굳이 내가 끝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퀴즈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쓰고 있다던가 구체적인 어떤 그런 상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들어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 뭐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대금이 연우 대금이 거 여기 있다. 자, 대금이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서연부터 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예요? 정대금, 대금아 발표해. 정대금. 일대를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 이 선을 마음대로 넘으면 안 된다. 만약 마음대로 선을 넘으면 데이트 폭력, 성폭력 등 이런 때문에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 방법은 1. 방에다 넣고 2. 뭘 할 때 동의 구하기 3. 이미 마찬가지 4. 거절을 한다도 방송 문제 예방할 수 있다. 어, 이거 왜 이렇게 짧지? 서연이, 차서연, 저는 1번, 2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좋았어요. 김상아, 네, 조금 짧고, 네, 조금 짧은 게 조금 아쉬웠어. 한수연, 저도 1, 2, 3 이렇게 나열한 게 좋았지만 1장의 내용만 다뤄서 좀 아쉬웠어요. 송윤, 자신의 의견보다 책의 내용을 많이 써서 좀 아쉬웠어요. 김아인, 어, 내용이 좀 적고 자신의 경험과 일장의 그 내용을 대부분이라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오시연, 자신의 의견을 다룬 건 좋았고, 번호를 매겨서 쓰는 것도 좋았지만 내용이 조금 적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연우, 너무 짧아가지고, 처음 본 사람한테는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대금이도 역시 아까 한수연과 마찬가지로 책의 이야기를 자기의 언어로 바꿔서 쓰고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독서 감상문을 썼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책의 이야기에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자기 말로 바꿔 쓴 건데 그것도 뭐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독서 감상문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독서 감상문, 감상이라는 것은 그 책을 읽은 느낌,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대금이의 이야기, 대금이의 깊이 있는 생각, 대금이의 경험 이런 것들이 요 안에 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발표 다 들었나? 발표 못한 사람 있나 아직? 다 했지? 상하, 상하는 오늘 그 지난주에 책을 못 보고 오늘 처음 들어와가지고 준비가 안 돼서 오늘 그냥 상하는 보기만 아, 했어요. 자, 우리가 오늘 그 글쓰기 여러분이 한 걸 처음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설 명절 때문에 이제 다른 시간에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글을 여러 편 읽어가지고 우리가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가서 쌤이 독서감상문 이렇게 쓰는 거야라고 그냥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얘기하는 가운데 쌤이 얘기했었는데, 앞으로 다음에 글쓰기 할 때마다 쌤이 더 이제 조금씩 더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음 주에는 어린이를 위한 어린 게임, 과학자를 위한 게임 이야기여서 아마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 선생님이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게임을 몰라. 그래서 저도 아마 게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게임을 게임 쌤보다 많이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많아서 여러분들이 아마 게임에 대해서 좀 알려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 책 갖고 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서연이하고 희윤이는 알지? 내가 지난번에 말해가지고 네? 숙제. 맨날 잘 보내기. 그렇지. 설날 잘 보내기. 세뱃돈 많이 받기가 숙제야.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설날 얼마나 잘 보냈는지 자랑을 꼭 하기 바랍니다. 자, 상아가 처음 왔는데 갑자기 글쓰기 하고 막 그래서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 상아야. 네. 힘들었어? 아니요. 그래. 다행이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책 읽고 책 갖고 그 이야기 할 거니까 상아 또 다음 주도 또 처음 온 기분으로 와서 하면 돼.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그냥 책만 잘 읽고 오면 됩니다, 상아야.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안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근데 아니, 원래 수업하는 사람들 말고는 다 다른 요일이죠. 그렇지. 근데 상아는 이제 앞으로 이 시간에 올 거래. 음, 아, 그래. 자, 질문 혹시? 없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설날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수요일 날 볼 친구들은 수요일 날 보고, 화요일 날 볼 친구들은 화요일 날 보고, 금요일 날 볼 친구들은 금요일 날 보고, 다 흩어져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